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린 뉴딜로 보는 화학 관련주 1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에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 녹색 산업의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두 번째 시장으로는 신재생으로 보는 화학 관련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거고, 또 세 번째 시간에는 수소경제로 보는 화학 관련주, 이 화학 산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린 뉴딜로 보는 화학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인 이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바라보는 그 화학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화학 관련주들이 이제 요새 좀 시장에 이슈를 보이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그린 뉴딜로 보는 화학 관련주 이슈 부분에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정부가 발표한 5대 유망 분야 녹색 산업 중 핵심은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로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완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소재가 필요한 거죠. 환경오염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 듣잖아요. 그죠? 이 중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저감 효과가 나타나며 자원순환에 있어서도 생분해가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석유 기반 플라스틱만큼 물성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제품군이 포장재나 일부 소비자용품, 섬유 등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국가들이 저탄소 움직임에 따라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며 차세대 플라스틱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기업은 SKC, 효성 TNC 등이 있고, SKC는 스타벅스 코리아 내 바나나, 케이크 보호비닐, 머핀, 샌드위치 포장재 등의 SKC PLA 생분해 필름을 공급하고 있고, 효성 TNC는 세계 1위 아웃도어 백팩 브랜드 오스프리에 2020년 1분기부터 바이오 섬유 소재 공급을 시작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친환경 플라스틱이 대표 주자인 바이오 플라스틱. 정부가 발표한 이제 5대 유망 분야 녹색 산업 중에 핵심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했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산 과정 자체에서 탄소 저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원순환에 있어서도 생분해가 가능하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이 바이오 플라스틱의 경우에 바이오 리파이너리와 같은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인 이제 설비 투자 이 부분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생분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의 경우 전분과 폐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이 두 가지 소재 위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바이오 플라스틱 최대 생산국은 미국이고 최대 소비국은 EU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배달의 민족의 생분해성 비닐이라든지 CU의 친환경 용기, 스타벅스 코리아의 생분해 포장재 등 소비자용품의 폐례 소재 중심으로 대거 등장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기업은 SKC, 효성 TNC 등이 있고, SKC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내용이고, 효성 TNC는 이제 세계 1위 아웃도어 업체인 오스프리에게 1분기부터 바이오 섬유 소재 공급을 시작하는데,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참여 기업, 이 상장 기업 중심으로 보게 되면 SKC나 효성 TNC, 롯데케미칼, SK케미칼, 휴비스, 그린케미칼, 하나솔루션, SK이노베이션, LG화학, BGF, 그리고 또 효소 분야에는 CJ제일제당, 대상 등이 있습니다. 아직 그 기술이나 또 확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긴 해도 향후 계속해서 커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죠. 이 그린 뉴딜로 보는 이 녹색 핵심 산업 중에 하나를
이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 오늘은 두 종목을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은 수익성 뒤에 숨겨진 비밀, SK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SKC는 뭐 여러분들 사실 이 바이오 플라스틱보다 2차전지 동박 관련 부분이죠. 그죠? 뭐 금요일 여러분들 시장에서 보셨지만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 부분에 대한 이 개인 투자가들의 부담,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2차전지 이 9월 22일 이번 주 화요일 날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대한 관련된 그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높은 성장을 계속 구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SKC가 이 동박 사업의 부분,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이오 플라스틱 쪽 부분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양수겹장, 그죠? 이런 이야기도 하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여하튼 화학 및 모빌리티 소재 사업 가치 상승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SKC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부분에 2020년 동박 영업이익률이 16% 전망하고 있고, 파업 이 부분이 영향을 줬었던 1분기를 제외하면 18%로 더욱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2년 6공장까지 증설 계획을 발표. 그죠? 완공 이유는 연 5만 톤의 캐파를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2022년부터 SK 넥실리스 자체 자금만으로도 캐팍스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화학, 인더스트리, 소재 등 기존 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며, 또 동박 외 반도체 소재의 성장성도 기대한다. 그래서 2020년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41%, 2022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49%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66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여하튼 지금 이 포인트는 이 동박 쪽 부분에 포인트를 좀 잡고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그래도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면 더 좋겠죠. 그죠? 자, 국내 동박 수출 추이를 보더라도 2020년 부분입니다. 동박 수출 흐름 속에서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그죠? 동박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 도표를 보다 보면 다 양호한 흐름을 갖고 간다는 건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C의 실적도 계속 좋아진다. 자, 효성 TNC입니다. 효성 TNC도 3분기 턴어라운드, 그리고 친환경 바이오 섬유 이쪽 부분에 있어서 특히 바이오 플라스틱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는 부분이고, 정부의 그린 뉴딜은 디지털 그린 사람을 키우도록 하며, 그중 그린 뉴딜은 다시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녹색 산업의 핵심은 바이오 산업이며, 세부적으로 화이트 바이오의 핵심에 바이오 플라스틱을 언급하고 있다. 자, 현재 바이오 플라스틱은 석유 기반 플라스틱만큼 물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죠. 포장재, 일부 소비자용품 섬유 등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죠? 여하튼 이 효성 TLC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세계 1위 아웃도어 백팩 브랜드 오스프리의 바이오 섬유 소재 공급을 1분기부터 시작하고 또 수요체 확대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죠. 동사는 2분기 미주 유럽 의류 전방산업 수요 부진으로 인하여 적자를 기록했다. 2분기엔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별로 시원치 않았죠. 특히 나일론, 폴리에스터의 경우 출하량이 50%까지 감소한 영향이 컸는데, 무역 역시 타이어 코드 출하량 급감으로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면서 실적이 안 좋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께 이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는 그죠?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았었고 앞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통해서 또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천천히
턴어라운드 흐름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SKC는 2차전지 관련 동박산업의 엄청난 상승 흐름으로 주가가 올라와 있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인 향후에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실적에 반영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양수ገብ장의 흐름을 갖고 갈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 종목, 그리고 또 가격이 내려가 있는 두 종목을 서로 비교하면서 기술적 흐름을 분석하려고 이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자, SKC.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개인 투자가들, 특히 개인 투자가분들 중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으면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실적을 반영해서 실적이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반면에 좀 이따가 설명드릴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주가가 지금 바닥권입니다. 왜? 실적이 적자까지 나고 안 좋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큼 주가가 밑에 있는 게 또 정상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 있으면 그 실적과 영업이익이 함께 같이 올라가 있다면 양호한 부분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SKC는 8월 12일 날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이 종목의 월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죠? 뭐 월봉에 거침없죠? 거침없는 하이킥입니다. 5개월 동안 뭐 양봉을 쭉 내고, 그리고 이번 달 9월 달에 잠시 쉬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종목, 뭐 2차 전지 산업 부분에 있어서 상승 흐름을 갖고 가는 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 동박의 수출 흐름 최근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아까 조금 전에 도표로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이 뭐예요? 가격 조정 흐름일 때마다 물량을 모아갈 만한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뭐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고, 최근 부분에 있어서 고점을 형성했었던 지역 부분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104,500원, 10만원이라는 라운드 마크를 돌파했었고, 거래량을 크게 늘렸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렸었던 부분인데, 지금 그 위에서 뭐예요? 바닥을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해서 떨어지는데, 이 떨어진 날이 이틀이잖아요. 그러면 LG화학이 물적 분할, 그래서 개인들의 실망감이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LG화학을 못 사더라도 다른 여타 조정을 받고 있는 이 뭐예요?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 부분들은 뭐예요?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찬스였지 않습니까? 찬스. 그죠?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자, 그런 가운데 기술적 흐름에 있어서의 이 종목의 추세 부분을 봅니다. 그죠? 자, 잘 보시면 이 종목의 저점을 형성한 이후 이 추세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이 추세 근처 라인 부분에 와서 지금 양봉을 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종목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라인 부분에서 놓여져 있는 부분이고, 그죠? 이제 이 항상 제가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 이 박스 밑에서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이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죠. 그죠? 자,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뭐예요? 제가 그 배터리데이, 테슬라 배터리데이를 동영상 업로드하면서 4가지 정도의 기술적인 흐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마지막 4번째인 전고체 배터리 부분만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면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2차전지적 동박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 증가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이 기업들의 성장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지금 구역 가격은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겠죠. 그죠? 이 종목의 추세 흐름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추세 하단에 놓여 있고, 또 박스권
하단에 놓여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중간에 오버슈팅 이런 때가 이제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사는 이런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약세이고 이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이 나와 있을 때 매수하는 포인트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 위치 부분에 있어서 내일 어제 엊그제죠.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흐름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흐름이고 또 뭐예요?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청문회 관련 독점 규제와 관련된 이 청문회 가능성, 소송 제기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 이 독과점 규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부담으로 기술주들의 약세 흐름들이 전개되는 거지, 그죠? 2차전지가 성장하는 산업 섹터인 2차전지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약세 보였다고 해서 다음 주 주초 라인 부분에 눌림을 보인다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는데, 시황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곧바로 또 이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만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형태의 움직임. 그러니까 요 보게 되면 88,000원 이하 이 위치에서만 매수하는 쪽 라인 부분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효성 TNC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얘가 왜 가격이 싸냐? 가격이 이제 가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119,500원 뭐 싸냐 그 의미가 아니고 이 종목의 부분이 계속해서 시가총액 부분을 기준으로 봐야 되고 이 효성 TNC가 잘 나갈 땐 296,000원, 30만원 근처까지도 갔던 주식이 지금 12만원 이하에 있으니까 이건 싼 거죠. 싼 거라는 건 이제 가격이 싸졌다라는 의미인데 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왜 싸졌느냐? 실적이 적자까지 기록할 정도로 안 좋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줄줄이 하락 부분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죠? 이 고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런 하락 추세를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 그래서 사실은 월봉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부분은 확실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흐름을 보고 살려면 이걸 저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이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것이 맞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개인 투자가들한텐. 왜? 이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 향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 기업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얼마예요? 요 가격 라인 추세를 돌아 나가는 날이 난 14만원 정도를 돌파할 때가 이제 가장 좋은 가격이라고 보는데 일단 시장에 이 3, 4분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주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돌파를 했죠. 그죠? 여기가 이제 크게 봐서는 계속해서 하락이고 또 이 부분의 저항 라인들 올라가면 이 15만원 근처 라인에서의 저항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잘 보시면 단기적으로 하락하던 그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추세로 가는 것 같냐면 이렇게 하락을 갖고 왔던 추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락을 요 라인 부분에서 하락, 반등, 저항받고 다시 하락, 반등, 저항받고 하락하다가 다시 이 부분에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면 돌파할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은 돌파하고 나서 지지에 성공을 하는지, 그러니까 급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잘 보시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었었던 지 있죠? 그죠? 이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가 나왔었던 이 부분에 장대 양봉을 형성했었던 가격 라인, 요 라인이죠. 그죠? 요 라인 부분에 있어서 요 라인과 요 추세 하단 라인, 요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매수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 부분이 차근차근히 이제
뭐예요? 요 추세를 가지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이 올라갈 때마다 그죠? 매물이 SKC보다 엄청난 매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빨간불이 올라가는 날 사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눌림을 줘서 천천히 간다. 시간이 소요하면서 간다. 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1만 한 5천원 뭐 이 정도를 준다면 5천원 11만 5천원 라인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뭐 일단 이 추세 라인이나 우여곡절이 겹치겠지만 뭐 중기 흐름을 보게 되면 한 15만원 정도 14만 5천원이나 15만원 이 라인 정도까지 끌고 갔는데 그 기한은 적어도 한 2달 이상 걸리겠죠. 그죠? 그럴 정도. 왜? 실적 발표 나와서 진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정도 라인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두를 종목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기술적 분석 내용이 좀 잘 안 됐을 것 같네요. 그죠? 앞에 부분을 또 제가 아직도 유튜브에 틀러서 이 기술적 차트 장면을 넘겨놓아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또 말로 된 모양인데 간단하게 기술 흐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효성 TNC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월봉으로 하락 추세에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 그죠? 그래서 고점에서 하락 시에 자꾸 물려서 내려가는 흐름이었었는데 이번에 추세를 좀 바꾸는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타났다. 그죠? 그렇다면 12만원 이하, 이제 11만 5천원 정도, 11만 5천원 정도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이 추세, 우상향 부분으로 바꿔질 수 있는 기대감 흐름으로 간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14만원 근처, 그죠? 조금 길게 본다면 15만원 내외 이 부분까지 끌고 가도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SKC도 마찬가지, 그죠? SKC는 아주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효성 TNC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참고하고 기술적으로만 SKC를 다시 한번 지금 차트가 안 나왔을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 추세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 종목 부분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대부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어때요? 얘는 이 9만원 이하 요 구역에서는 매수구나. 그죠? 이 라인 하얀색 부분은 매수 구역이고 위로 올라가면 보유, 홀딩 유지하는 구간이구나. 그죠? 그건 아까 내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기술적 차트 부분을 설명드릴 때 장면을 못 바꿨었던 부분이 여러분들 시간을 좀 뺏긴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이번 시간은 그린 니들로 보는 화학 부분에 있어서 녹색 산업의 핵심인 바이오 플라스틱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다음 시간은 이 그린 니들로 보는 화학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쪽 부분의 화학 관련주 그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한 부분, 그게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수소경제로 보는 화학 관련주 이런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김기수 주식 더스트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